1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1번 분들 다음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1번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운명 전체 운세를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에 모든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변화를 하려면 상황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가야 하잖아요.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내가 바꿔 나가고 싶은지, 지금의 어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지금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계부터 직업, 삶, 모든 방면에서 더 나은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요. 더 나은 가능성을 보기 전까진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이며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나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결정은 계산과 논리, 이성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과 생각에서 답을 찾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올라오는 답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시작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야, 토성 카드가 이렇게 2장이나 등장했어요. 토성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가고 흉성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감정이나 정신적으로 놓지 못하고 꽉 잡고 있었던 것, 또 집착적으로 하는 생각이나 미련이 남았던 것,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리적인 행동이나 나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종결시키기보다는 심리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마무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꾹 참고 억눌러 왔었던 감정, 미해결된 감정적 갈등, 논리적인 사고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또 불필요한 감정인 것을 알았음에도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현재 상황까지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수 있고 이것과 반대로 감정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를 갈망하고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작해야 하는 일에서도 토성, 무너지는 다워 카드가 등장했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음에 꽉 쥐고 있었던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려야 하는 것을 꽉 쥐면 어떨까요? 내가 꽉 쥐려고 할수록 부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4년을 쭉 보내면서 내가 이거는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구나, 또는 이건 정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인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024년을 쭉 돌아보면 성과가 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성과가 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든 일이든 잘 해보고 싶었던 것과 별개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보다 잘 풀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나에게서 정말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고치거나 수정하기보단 과감없이 부서뜨리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자리나 환경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거나 나에게 불필요한 관계나 상황을 정리한다거나 오래된 나의 관념, 가치관, 신념을 다시 새롭게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든 상황이든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과감없이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다. 부서뜨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관계, 직업, 생각, 마음,
육체, 건강, 어떤 것이든 낡은 모든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후에 새롭게 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리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해야만 놔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서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받아들임이 필요할 것이다. 꽉 쥐려고 하지 말고 이 손에서 힘을 풀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낡은 것을 모두 버린 후에 찾아올 운명적 사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온 운명 메시지. 하트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이 하트라는 것은 감정과 직관을 뜻해요. 머리보단 가슴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사건이라 볼 수 있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게 해주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게 정말 많을 텐데, 여기서 가장 먼저 인식하게 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게 되면서 감정에 압도되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일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건 물론이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적으로 원하는 가치관과 목표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꾸려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관적인 통찰력이 굉장히 향상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말이 되고 말이 안 되는지 보다는 오직 내가 열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그리고 말이 되는 것들, 이거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고 그 심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열정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관계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이 1번 분들 모두가 다 똑같지 않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나의 마음과 직관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장이 뛰는 쪽으로 내가 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처음에 딱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카드 그림을 보면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눈길은 어디 있죠? 뒤를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미련이 남는 아쉬운 부분들, 조금 더 내가 욕심이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열정을 느끼는 방향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저것까지 같이 가져가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뭔가 과거에 어떤 놓지 못했던 부분, 어쩔 수 없이 놓아줘야 했던 그런 부분들에 내가 계속 눈길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직관, 이 감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향상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좋은 소식을 보면 내가 미련이 남을 수는 있지만 일단 가고 있다라는 점,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있네? 내가 이때까지 이것만 챙기고 왔었네. 사실은 이것도 챙길 수 있었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밖은 어두워요. 뭔가 막연하고 불확실해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확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심장이 말하는 건 직관,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사물을 보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과 직관으로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잠재력, 어떤 가능성,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부분,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 여러 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또 다른 관점으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 진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했던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무엇으로? 감정으로, 직관으로.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때까지 놓쳤던, 회피하고 있었던, 부딪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내가 눈이 가려짐으로써 보지 못했던, 다른 감정들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해낼 수 있는 운명적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두 번째 사건 뽑아볼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꽤 길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것을 발견하고 끝,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다뤄 나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직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딱 한 개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다음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 문자 답장을 뭐라고 보내야 되지?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정말 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의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직관적인 메시지가 바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호랑이 카드에서 뭐라고 말했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하고 모든 가능성을 보기 전에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과정을 빠르게 해나갈 필요는 없다. 서두르게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 나갈 필요는 없다. 충분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놓아주는 게 좋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고, 인식이 바로 안 되더라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심장의 소리를, 내 영혼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건 아직도 ING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 직관대로 가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워요. 이성과 논리, 팩트만 가지고 가면 정말 명확한 정보로 답을 가려낼 수 있는데, 나의 직관, 내가 느끼는 것으로 답을 가려내려면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나한테 계속 반문해야 되고 비판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끊임없이 나를 좀 괴롭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체기로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더디지?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당장 오늘 뭐 먹을지 그 메뉴를 깊게 고민하면서, 또는 어떤 사람과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나의 인생과 삶, 운명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요. 또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어해요, 되게. 그 시간을 되게 어렵게 느낀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길 수도 있다. 그래서 토성이라고 나온 거예요. 토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느리게 간다라고 했죠. 나를 알아가는 거, 무언가를 놓아주고 또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 그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시간임을, 또 나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임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반에는 소주 세븐과 달 카드가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도 많고, 자꾸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들, 의문점을 갖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내가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모습들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슨, 여러분들이 중간까지 딱 오시면서 이 두 번째 사건에선 소드 여왕, 무언가를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감안하고 가지 않겠다.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는 나만 손해야. 뭔가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나는 힘들어도, 뭔가 그걸 끊어내매 아쉬워도 나는 잘라내겠다. 싹도 끊어내겠다. 라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인식하고 무언가를 또 발견해내면서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관계는 나에게 아니야. 이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너무 불필요해 하면서 잘라내거나, 나는 퇴사를 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분야로 갈 거야. 내가 정말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야. 아니면 이직을 할 거야. 이사를 갈 거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은 딱 결판 짓지 못했던 부분을 결판을 내게 된다. 단호하게, 냉정하게 뭔가를 끊어낸다.
더 이상 억압받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타워가 무너지게 되는, 정말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운명적 사건이면서도 최종 예상 결과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큰 소리로 말한다. 목소리로 나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왜, 어떻게가 명확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게 된다거나 나를 억압하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타인과 상황, 현실보다는 나의 감정,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내가 바라는 그 욕구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낸다, 나 자신을 지켜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 나는 이게 부족해. 하지만 이런 장점도 있어. 내가 이건 잘 안 됐지만 잘 되는 일들도 있어.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금 수용한 상태거든요. 사실 일대 이미 수용을 하셨어요. 다 받아들였고 끝냈고 정리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놓아주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나를 억압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작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계가 중요하다 또는 협업, 계약, 거래, 조율, 협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컵 2번이라는 건 대화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나를 주장하는 소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이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소통이에요. 나는 너한테 이걸 줄 수 있어. 그리고 상대방도 나도 너에게 이걸 줄 수 있어. 그걸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관계를 잘 화합해서 서로가 원하는 걸 주고받으며 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랑 정말 잘 맞다. 나랑 생각이 비슷하네. 나랑 목표가 같네.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잘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에는 관계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서 그 관계를 끊어냈더니 더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빈자리에 더 나은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관계 때문에 힘들었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었고 내가 계속 억압해 왔던 부분들을 인식하고 그걸 부서뜨려서 깔끔하게 정리를 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도 두렵지 않고 뭔가 회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줄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나누게 되는 좋은 결과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로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게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낡은 것들은 부셔줘. 싹 치워놔줘. 청소해놔줘. 그러면 정말 너에게 잘 맞는 사람이나 너에게 정말 필요한 시작이 열릴 거야. 이 펜타클 시종도 배움, 공부, 경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공부한다, 배워나간다, 경험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정말 깊이 고민되는 부분, 갈등되는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했죠. 그 시간 동안 다 해결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새롭게 이제 도약을 하게 되는 전환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의 미래가 정말 잘 되는 방향으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꾸려가고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길다고 해서 걱정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겪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회피하면 결국 다음 과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과제를 미루는 것 뿐이에요. 이 과제는 꼭 수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고민이 생긴다면 그거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 1번이 동시에 떴는데요. 자, 먼저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 이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관계, 이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장소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해야 되는 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토성, 흉성이죠. 힘든 시기가 끝이 나면 정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시작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깊은 고민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볼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 생각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보배가 되어줄 것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고 내가 겪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늘 있었던 공간, 환경, 늘 경험했던 곳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미 검증된 환경과 이미 안정이라고 인식된 환경 또는 그런 상황, 그런 관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너는 거기서 경험할 것을 다 경험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취하거나 더 해야 할 과제들이 없음을, 모두 끝났음을 카드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아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과 배움, 느낌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끼기 위해서 이제는 나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에서도 마법사 카드가 등장을 했죠. 이 마법사라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창작 활동,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들, 어떤 퍼포먼스가 막 보여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콘서트도 되고 아니면은 미술관, 그리고 클래스 모임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도자기를 만든다, 지갑을 만든다, 뭐 이렇게 원데이로 알려주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감각들을 깨워주는 것들, 그런 활동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뭔가 만지작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움이 있는 곳들, 막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문화 생활들, 문화 활동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장소에 가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뭔가 잠자고 있었던 이때까지 깨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딱 살아 숨쉬게 되는 깨어남을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성 뒤에 호랑이가 있잖아요. 이 호랑이는 우리 여러분들 잠재력, 여러분들의 파워거든요. 근데 그걸 아직 완전히 깨우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 안에 잠자는 사자가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너는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너의 가치를 낮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실 아니거든. 너 옆에 사자가 있는데 왜 심드렁해? 왜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이 호랑이는 변화, 성장 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호랑이는 이 숲에서 계속 생존하려고 사냥을 하고 그 환경에 계속 적응해 나갑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장과 변화가 있음을,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응해 나가면서 나의 힘을 키워가는 그런 방향들이 열릴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자극시켜 줄 수 있는 환경으로 가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명 여러분들 존재감을 빡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곳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가볍게 시도를 하면서 즐기면서, 어린아이잖아요. 만약에 왕이었다면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똑바로 세워서 그 환경으로 가라고 했을 텐데, 어린아이니까 재밌게 즐겁게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하려고 가는 거야. 그냥 즐기려고 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시작은 그리 무겁게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많은 책임감과 너무 과중한 그런 계획표를 세워서 갈 필요는 없다. 한번 해봐야지 안 되면 말고 라는 마음 정도로도 충분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관계를 뽑았는데 여사제예요. 사실 저는 딱 이 카드를 보자마자 생각이 든 건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그 답은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들었거든요. 딱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자마자. 아, 이미 여러분들은 사실 답을 알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답을 타인에게 구하려고 하거나 이 답을 누군가 의논하면서 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내야 할 숙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전부터 깊게 고민해 왔던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행동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여사제 같은 인물을 만나라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사제 같은 인물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요. 들어주는 쪽에 속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답을 툭 하고 던져주는 것보다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지혜롭다고 볼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표현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답을 명확하게 던져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쪽에 좀 가깝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좀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봐도 좋겠다. 그래서 너는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느꼈어? 어떻게 생각했어? 그랬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어요. 그쵸? 정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찾기가 어려워요. 여사제, 신을 모시는 여성.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나? 없죠. 그래서 저는 사주를 보러 가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타로를 직접 보러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신년 운세, 새해 운세, 돈을 내서라도 내가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신다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직감, 촉이 굉장히 발달된.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러 가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운으로 뭔가 느끼고 그걸 입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는 사람. 지금 이런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 내가 이래서 그런 거구나. 지금 나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또 팩트로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운명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나조차도 몰랐던 나의 마음, 나의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딱 캐치해서 수용하고 뭔가 놓아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2번 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걸 좀 운명적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볼 건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운명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호랑이와 여자가 거리를 두고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와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믿음이고 두려움과 경계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호랑이에게 지금 딸기를 주고 있는데요. 이 딸기를 호랑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편견을 깨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도라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공을 하지 않음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긴장, 이 경계를 풀어야 하는 사건이 있고 이 경계를 풀기 위해서 먼저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먼저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좋아질 수 있어.
열린 마음과 믿음,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숨겨진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관계, 꿈, 목표에서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이 필요한 상황이고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경계와 긴장, 어떤 높은 장벽을 깨부셔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알아볼게요. 자, X자인데 도구가 다르죠? 지휘봉으로 X자를 친 것과 칼로 X자를 친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은 화성. 화성은 행동력이 강해지는 시기를 뜻해서 긍정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마무리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공격성, 충동성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행동해서 후회를 했다라든지 과도한 공격성으로 인해서 어떤 다툼과 갈등, 싸움이 생겼다든지 불만스러운 게 많아지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들을 쉽게 느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생각보단 행동과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적대심이 먼저 들기 때문에 맞서서 대항하게 되는 정면 승부를 내는 느낌이고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이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열린 마음이 필요한 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밀어붙이려 하면 대립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앞으로 전진하기에는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중구난방으로 막 쳐내가면서 움직이는 것을 잠시 멈춰야 하는 때입니다. 상황 대처에 급급해서 서두르다 보면 탈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 하면 할수록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게 어려워지고 좀 완고해지고 고집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카드가 잠시 이 대립적인 상황을 피해서 가자, 행동이 먼저 나오는 것을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시작에서는 권리, 권력, 명예, 인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명예를 쌓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정직함, 책임감, 공정함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명예를 쌓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돼요. 근데 이것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주변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챙기면 챙길수록 사람 관리를 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명예와 인정을 얻게 되고 실적과 결과가 잘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주변과 협상하고 조율하고 화합할수록 자신감이 회복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나의 기분, 나의 바람, 이런 생각과 동시에 외부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미지, 관계, 분위기 등등 많은 것을 염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협력하라는 걸까요?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걸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안 맞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나의 목표가 중요하고 가치가 정말 높다면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협력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인 감정과 목표 달성 중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하시고 이에 따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친밀감을 형성하세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접점을 만들어서 협력하세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법과 방향성을 찾아보세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숙이고 들어가라 다 맞춰줘라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하니까 일부러 저러나?
나한테 악의를 갖고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호랑이가 이 여자를 의심할 수 있는 명분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공정함, 정의로움, 책임감으로 맞는 말만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업무적인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기서 딸기를 주지 않으면 호랑이가 배고파질 때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한 마리만 대처했어도 될 일을 여러 마리를 이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딸기를 줘야 된다. 딸기를 줌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에 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적어도 위험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고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여러분들이 시도는 해봐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명예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인정과 좋은 평가가 올라가게 되고 나의 자존심과 존재를, 나 자체 존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명예 카드는 권리와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승진, 매출 달성, 공로상, 높은 업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첫 번째 운명적 사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 도출해내고 싶은 것이 명확해지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고방식, 습관, 아이디어, 계획, 업무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정확해지고 이것으로 원하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 그리고 있는 스케치는 모두 다를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잡아볼까? 이직을 할까? 머무를까? 변화를 시도할까? 나의 개발에 힘을 써볼까? 등등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가능성을 다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목표는 정확하게 있지만 방법이 잘못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생산성이 낮네? 그러면 그 이유를 찾게 되는 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심었던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운명적 사건. 태양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좀 이어지지 않나요? 새싹에 필요한 건 태양. 이 생명과 관련된 두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태양이라는 건 나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주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이슈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데 이처럼 여러분들도 한 곳에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어떤 큰 성취, 인정, 축하받을 만한 소식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에 나의 표현이나 행동력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영향이 그들에게 사려 깊음과 따뜻함, 자신감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나의 존재 자체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게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주도권을 잡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에 그들이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결과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또 내가 키워나가고 성장시키고 싶은 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빛을 따라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키워봐야겠다.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앞으로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키워봐야지, 해봐야지,
이런 어떤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즉각적으로 내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저 멀리 보면서 꾸준히 해봐야겠다. 내가 1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한번 가봐야겠다. 이건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어. 이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어. 하면서 미래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기대되잖아요. 빨리 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키워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는 힘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사자, 호랑이, 맹수 같은 존재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게 된다. 이 맹수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욕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잠자고 있는 이 사자, 욕구. 욕구는 뭐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채우고 싶다, 느끼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나중 말고 나 지금 하고 싶어. 지금 당장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욕구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건 내 욕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본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지금 단계별로 해야 할 일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차분히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욕구라는 사자는 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다루기 힘들었던 사람,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그 사람이 내 손을 타고 있네? 내 뜻대로 따라와 주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련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도 계속 대화로 소통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답을 은근슬쩍 계속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네. 이런 사람을 믿고 따라가도 좋겠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심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니 어때요? 미래가 밝아진다. 일이 더 잘 풀린다. 내가 정말 필요한 요건을 그 사람들이 채워주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있다면, 이것만 잘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채워주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환경적인 요건이 잘 갖추어지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명예 카드가 이렇게 2장이나 등장을 해서 뭔가 인기를 누리게 되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면서 마음을 열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면서 큰 인정, 명예, 나의 급이 좀 올라가게 되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째 사건도 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저기 계단 끝에 보상이 있어요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인내하고 노력했음을 운명이 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노력과 인내는 여러분들 성장의 바탕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도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단을 쭉 따라서 올라가기만 하면 돼. 태양이 너의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분명하고 확실해졌어. 정말 간절하고 바랬던 그것은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가 최대화되는 시점. 우연과 필연으로 만들어지는 결과. 준비가 완료된과 동시에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여러분들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확언을 합니다. 이 과정 동안,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 우리 여러분들은 조바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니 더 빨리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막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빨리 가는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쉴 틈 없이 노력을 하면 어때요? 장기전이 불가하죠. 언젠간 이 에너지는 꺾이게 되어 있고 또 충전이 필요합니다.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 별을 따라가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빠르게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도착할 텐데 너가 오랫동안 걸으려면 힘을 비축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계획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내려보시고 그것대로 가신다면 나머지 가는 길은 시간 문제이고요. 그 결과가 최대치에 달해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빠르게 행동하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쫓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시길 바래요. 신뢰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언 카드도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행동, 도움되는 사람, 도움되는 환경입니다. 먼저 지금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 해보고 싶은 거, 나의 가치와 어떤 무언가를 더해서 이익을 내는 것, 새로운 기회와 제안,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1번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투자의 시작, 새로운 직업의 시작, 새로운 사업의 시작 등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온 건 우리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투자해도 좋습니다. 또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면 좋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평소에 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면 내가 부업이든 좀 추가적으로 이익이 될 만한 거리들을 좀 찾으셨다면 그걸 해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없으신 분들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찾아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재물 증가의 기회이며 우리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와 발판이 되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 그곳으로 갈까요? 그러면 가야겠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기획하고 계획해야 된다라고도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손에 완드를 꼭 쥐고 더 큰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야망, 열정이 마음 한켠에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자원들을 이제 투자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것을 계획해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얼만큼, 어떻게 할지를 좀 구체화시켜서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 지금 그게 필요한 단계이다, 해야 할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 관계를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래요. 내가 뭐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다가 만난 사람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주변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남성인데요. 이 사람은 경험이 많아요.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많고 이미 큰 걸 가지고 있는 상태래요. 완성된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 완성된 걸 계속 꾸준히 키워나가고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그 분야에 성공을 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갖고 있지 않는 능력, 기술,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갖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없는 능력, 기술, 또 열정, 가능성을 우리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어떨까요? 또 다른 완성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 이번 분들이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는 있는데 이 사람과 성격이 안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참 안 맞다고 나오니까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나 봐요. 너 그 사람과 함께 가면 분명 이익이 된다? 또 도움받을 수 있다? 명예적으로 지지도 얻고 금전도 얻고 내가 원하는 꿈도 이룰 수 있는데 그 사람과 안 맞아. 이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 싶으면 이 사람과 발맞춰서 걸어가야 된다. 이 사람이
뭐 나쁘다, 성격이 좋지 않다를 떠나서 둘이 성향 차이가 그냥 다르대요. 만약에 나는 임기응변이 좋아. 그래서 그 순간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 근데 이 사람은 자신만의 규칙과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걸 좋아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 꼭 그 매뉴얼로 해야 돼? 상황이 급하면 다른 방법을 써도 되지. 아니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맞춰 나가야 할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 분명히 만날 수 있지만 서로의 결이 다르다. 그래서 서로가 좀 참고 감안하고 가야만 화합이 될 수 있는 관계이긴 하다. 하지만 카드가 뭐라고 하죠? 개방적으로 꾸준히 믿음을 주면,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주면 결국 그 사람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나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 환경을 알아봤는데요. 컵 3번이 등장을 했죠. 컵 3번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어떤 사람이 모이냐? 나와 색깔이 비슷한 사람 또는 목표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거든요. 목적이 서로 같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도 되고요. 정말 친구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주로 내가 만족하는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 사람들 모두 좋은 공간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공간, 나의 기준에 맞는 공간에 자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안락함을 느끼는 공간, 나 이 공간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장소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 그런 곳에 많이 나가면 좋다. 이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만족만 생각하면 집이 최고죠. 그쵸?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TV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는 환경이 아니라 함께 있기에 좋은 공간들이 좋다. 도움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통으로 조율, 협상, 어떤 지나친 것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나친 거, 공격성, 충동성, 뭔가 내가 밀고 부딪히면서 정면 승부를 내는 그런 힘들 있잖아요. 나의 주장을 막 하는 힘들. 그런 힘들은 어떤 부분이든 뚫고 나가기에 좋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갈등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회로 돌아가면서 우회로 내가 돌아가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근데 화성은 부딪히거든요. 그냥 양 있죠. 양이 머리를 들이박는 것처럼 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의 뜻이나 나의 목적과 맞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조절하는 방법, 절제해내는 방법들을 익혀두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뭘까요? 절제, 조절, 협상, 조율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상대는 A를 얘기해. 나는 B를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A와 B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조율과 협상, 조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또는 어떤 주제, 내가 고민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친구들과 또는 어떤 지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얻어낼 수도 있다. 다른 관점의 생각들을 들어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거리들을 준다, 던져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 흐름들을 탈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에 자주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도움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잘 안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맞춰가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을 하는 방향이 지금 중요한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나갈지 기획하고 계획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운명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필수적으로 겪게 될까 오늘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볼 건 여러분들의 운명 전체 운세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 지금 이 현재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 카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현재가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시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1년 동안의 목표를 세운다거나 또 목표 달성 준비를 한다거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한다. 또 간단하게는 오늘이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미리 준비하면 될 일이니 미래에 열중하고 모르는 것에 겁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카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마무리해야 할 일과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성은요, 뚫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나를 막아내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격파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경쟁하고 또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싸움 땅이잖아요. 너가 이길지 내가 이길지 한번 붙어볼래? 하면서 계속 싸우면서 나아가는 좀 치열한 느낌을 담아내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것을 끝내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는 그 달려가는 속도를 늦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나의 열정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거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쁜 업무나 하루에 치여서 나를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달린 나머지 과열 상태가 됐을 수도 있어요. 또한 너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과감한 부딪힘으로 달려왔을 수 있는데 이 부딪힘은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것들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계속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출되니까. 타인이나 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계획을 계속 수정하게 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계속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 조절과 나 자신을 좀 관리해야 하는 시기일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한 번에 많이 나가지 않도록 또 너무 과열 상태가 되지 않도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작해야 할 일에선 금성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금성은 아름다운 것, 예술, 사랑, 조화를 의미해요.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뜻하죠. 나의 감정적 욕구와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활동들도 의미합니다. 이처럼 내단자님이 시작해야 할 일은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여흥거리와 즐길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일만 해왔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연말을 또 1월을, 2월을, 이 신년을 정말 즐겁게 보낼 계획을 짜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이 소소한 행복들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소소한 행복을 좀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엽떡을 먹는다거나 평소 사고 싶었던 사치품이나 귀엽고 예쁜 물건들,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사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겨줘야 하는 시기가 되겠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내일이 행복할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나의 마음이 편안해질까? 내가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2025년에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장기적인 계획, 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일까? 만약에 어떤 노력을 한다면 내가 그걸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즐겁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중점으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운명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들어올 소식이에요. 자,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집착,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쓸모없는 짐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입니다. 과거의 실패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후회, 아쉬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지 않고 과감하게 과거를 보내줄 수 있고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물건, 관계, 믿음, 습관을 정리한다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등등등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확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저곳 부딪혀 오면서 멈추지 않고 달려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성장할 거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더 좋아지겠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지.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습관들, 패턴, 루틴들이 잡혔을 것이고 또 이것들 때문에 나의 즐거움을 많이 잊게 되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에너지는 정말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적 욕구는 채워주지 못함에 장기적으로 달리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미련 없이 버리고 놓아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직장이든 집이든 주변 환경이든 모든 것을 정리조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다시 목표를 재설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 나 자신을 돌보는 걸 최우선으로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 뭔가 축 처져 있거나 외부로부터 내가 거리를 두고 있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습은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무언가 내려놓음에 인간관계 활동, 소통량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내가 나의 역할에 있는 능력들, 기술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덜어내고 있는 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압박감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아주고 나를 릴렉스 시키고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졌더니 좀 정리정돈을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과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대화가 더 잘 통한다거나 또 나의 직장이든 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보여주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가벼워짐에 일이 더 잘 풀린다. 내가 원하는, 내가 또는 진행하고 있는 그것들은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잘 진행이 된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놓아준다고 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중단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비워내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너무 애쓰지 말자. 너무 내가 타인을 의식하지 말자. 내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왔었던 좀 낡은 것들은 이제 좀 보내주자. 이런 습관들은 정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좀 바꾸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은 긍정적으로 더 잘 풀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게 될 운명적 사건 보도록 할게요. 와, 해피엔딩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카드는 긍정적인 결과, 만족스러운 결말, 그리고 행복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노력과 열정의 결실을 여러분들이 맺게 되고요. 힘든 시간을 견뎌낸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죠. 내가 내려놓으면 일이 잘 풀린다. 사람들과 사이도 너무 좋아지고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낼 수가 있다. 근데 그 다음 카드로도 해피엔딩. 너의 결말은 긍정적이야. 행복이야. 좋은 결과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자축함과 동시에 진정한 휴식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본과 동시에 나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즐겁게 보내봐야지. 남은 시간 또 나를 위해서 써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도전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을 준비하는 기간을 편하게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이상 매달릴 일도 얽매일 일도 맹목적으로 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황이 딱 된 거예요.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이제 좀 쉬게 되는, 편안한 마음을 먹게 되는, 그리고 또 다음을 즐겁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의 상황과 관계, 결과에 깊이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 자, 컵 카드가 등장했는데 이 컵 8번은 다음을 위해서 내가 변화하게 되는 카드거든요. 이제 내가 여기서는 더 얻을 게 없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더 경험할 게 없구나. 모든 것을 내가 완료했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지속할 이유가 없다. 라는 거고요. 과거에 정말 나에게 가치 있었던 것들은 이제는 나에게 가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됨으로써 변화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말이 났고 결과가 나왔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족해요. 하지만 더 이상 이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변화, 조건을 갈아타는 등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저는 이런 직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좀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이런 이상을 그리고 있어요. 내가 정말 크게 만족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하신다면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좀 맞닿아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기회이기도 하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변화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한 발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맹목적으로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나의 이상, 나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고 또는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면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변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운명도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에는 용서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카드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타인에게 받았던 상처나 과거에 있었던 실수가 계속 생각나거나 나의 선택에 자책하는 어떤 습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넘기는 게 잘 안 됐을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속으로 상처를 잘 받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을 잘 느끼고요. 걱정을 내가 사서 하는 타입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언가를 놓아주면서 찾아오는 행복감 또는 깊은 만족감이 들 만한 결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될 수 있다. 그게 나이든 타인이든 괜찮아. 난 이제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잘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힘들었는데 오히려 놓아주고 내려놓으니 일이 더 잘 되네. 내가 더 편하네. 내가 편하니까 일도 잘 되네. 이런 식의 새로운 가치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운명적 소식은 마음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서 배움으로 삼게 될 것이다. 마음 챙김 연습을 통해서 평화를 찾게 되거나 여러분들 감정 조절이 정말로 쉬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드 3번도 등장을 했죠. 이 소드 3번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받는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이 막 욕을 하고 비난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대화에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 말투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대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처를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뭐 일이든 어떤 내가 진행하는 계획에서든 아, 내가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결과가 안 나왔네? 그러면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또 상처를 받는다거나 계속 나를 낮추게 되는, 나의 가치를 찌그러뜨리는 생각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제3자가 봤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더 과하게, 더 딥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치유하게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꽂혀 있었던 칼을 이제는 뽑게 되고 상처가 난 곳에 딱지가 자라앉고 그 딱지가 떼지면서 치유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칼을 뽑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뽑는 게 아파서 계속 내버려뒀던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용기 있게 그 칼을 딱 뽑으면서 이제 상처 나지 않도록 잘 연고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겪는 게 아닐까? 난 이제 괜찮아질 거야. 약도 바르고 치료도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조언도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에서는 마법사 1번. 이 마법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밖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꺼내서 무언가 퍼포먼스로 보여주든 표정으로 보여주든 막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든 밖으로 끄집어낸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걸 이제 꺼내는 시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마법사 같은 능력이 있대요. 손재주라든지 말재주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재치,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분명히 똑같은 능력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했을 때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술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영상을 만들어도 그 영상미가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상미야. 또는 작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뻔하게 남들과 똑같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디자인. 개성 있는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으로 딱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됐고 이미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걸 보여줄 때 뭐가 필요하냐?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나의 능력이야. 그리고 이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왜냐하면 난 잘하니까. 그런 소수의 의견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이걸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리고 나의 능력은 남들과 완전히 달라.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 그게 나의 매력이야. 뭔가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좋아하고 열광하고 인정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 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는 전에 없었던 걸 만드는 거라고 했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 말고 전에는 정말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하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반응이 올 것이다. 운이 트일 것이다. 뭔가 제대로 된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은 놓아줘라.
낡은 것들은 이제 버려라. 새롭게 무언가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술을 하시든 작가든 뭔가 만드는 직업을 하실 것 같아요. 또는 사람들의 의지, 마음, 열정을 내가 사야 되는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 마음을 내가 잘 다뤄가지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를 내야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그걸 하려면 잘 해내려면 전에는 하지 않았던 신선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제는 창조해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이든 정말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은 정말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색들, 다양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장소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장소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장소, 정말 예쁨을 잘 다루는 잘 다져져 있는 그런 장소들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페도 요즘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죠. 그리고 소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실용적이진 않아요. 근데 너무 예뻐. 나의 마음을 톡 건드는 어떤 디자인들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극시켜줄 요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시도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타인의 색깔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내가 시도하게 되면 또 다른 색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색을 내가 흡수해서 나만의 색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것과 무엇을 섞을 건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여러분들은 그 새로움을 너무나 잘 흡수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든 어떤 장소든 직접 가셔서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잠자고 있는 나의 감각을 깨워라. 그리고 미래를 미리 내다보아라. 이걸로 내가 진행을 하면 뭔가 더 나은 걸 만들 수 있겠네. 사람들의 반응을 막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기술을 사용하면,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하면, 내가 이 색을 흡수하면 전과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자극들을 많이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어떡하죠? 외부로 나가야 되겠죠. 그냥 가볍게 커피를 마시러 가도 좋고요. 여행을 가도 좋고요.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곳, 박물관,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 들어가셔서 많은 느낌을 받아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향상될 수 있다. 레벨업 할 수 있다.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금성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가벼운 마음가짐을 한번 즐겨보라는 이야기가 또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난 숙제도 아니고요. 엄청난 과제도 아니고 엄청나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즐기면서 들어오는 느낌이고 그냥 즐기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소드 5번이 나온 거예요. 소드 5번은요. 여러분들과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뜻하거든요. 나와 결이 다르면 어때요?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고요.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맞춰주느라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들과 결이 다른 사람이 도움이 된대요. 아까도 다른 사람의 색을 흡수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색, 정말 평소에 시도도 못 해봤던 걸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싫으면 엄청 싫어하고요. 좋으면 엄청 좋대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것만 좀 진행을 하는 타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 근데 나는 좋아. 그럼 하는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다. 내가 좋으니까 진행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상관없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평소 여러분들과 잘 맞지 않는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니까. 너의 의견은 필요 없다 이거니까 뭔가 인간관계로 보면 진짜 좀 만나기 힘든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는 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고 남들과 다른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때까지는 좀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배우면서 내가 좀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극대화시켜서 정말 강조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하는 그 밀어붙임, 고집, 내 의지대로 가겠다라는 그런 행동들이 해피엔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직접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인간으로선 정의는 안 가지만 이 사람의 능력으로선 정의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흡수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망원경으로 찾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과감한 도전을 하고요. 남들이 잘 시도하지 않는 걸 시도하고 싶어 하고요. 또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저런 거 왜 하지? 라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정도 받고 명예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흡수해보면 어떨까? 그럼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봐라. 또는 회사에서 나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소유자와 친해져 봐라.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운명적 사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명에 적힌 사건 3가지는 무엇이 있을까? 자, 그럼 먼저 우리 여러분들 현재 운명 전체 운세를 알아볼게요. 자, 이 카드는 함께하는 힘이라는 카드인데요. 함께 모여서 협력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걸 뜻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카드 그림 보시면 공작, 인간, 고양이, 치타, 사자 정말 크기와 성격이 모두 다른 동물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서로 다양성을 받아들이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장점이 하나가 되어서 큰 시너지를 내게 되는 좋은 소식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은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단하고 친밀감이 있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전에는 얻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 큰 성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들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런 장점이 있었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생각보다 나는 이해심이나 인내심이 강한가 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힘이 더 생기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나의 귀감으로 삼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의 행동, 생각, 사고, 태도를 관찰하고 내가 비슷하게나마 실천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누군가의 노하우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함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이슈다. 이것은 무조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무리해야 하는 것, 또 시작해야 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이나 나 자신에게 불만족스럽다? 또는 불안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 현재 문제를 뚫고 잘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감정이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걱정과 고민들이 보이고 있어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계속 든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기묘한 불안감이 계속 올라온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뒤에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마치 쫓기듯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느낌입니다. 정말 미묘한 불안감, 왠지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자꾸 고조되는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고 있는데 이 감정을 잘 끊어내고 조절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이걸 잘 마무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걱정하지 마라. 문제없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히 가져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마무리를 지어도 된다라는 건 이 걱정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유 모를 불안감을 잘 떨쳐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지금은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거나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빠르게 인식하고 뭐든지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몰입도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에 최적인 상태입니다. 또한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무언가를 깊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하나를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미리 만들어 보시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점을 더 보완하고 강화시켜야 될까? 어떤 부분을 더 극대화시켜야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더 접근이 쉬울 겁니다. 지금은 연구와 새로운 지식, 방법, 배움이 매우 길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올 첫 번째 운명 소식 바로 보겠습니다. 러브라는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는 다양한 측면의 사랑들을 나타내는 카드로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애, 또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주적인 그 사랑의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기애가 강해질 겁니다. 스스로가 나의 능력을,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거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 외에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빼놓을 수 없죠. 지금 관계에서 정말 좋은 운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타인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 애와 동시에 타인에 대한 사랑을 크게 가지게 될 겁니다. 친구, 연인,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손님, 나의 파트너 등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단점이 있든 말든 나는 포용한다. 같이 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더 주려고 한다. 누군가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 또는 누군가의 부족함,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장점을 더 크게 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어느 쪽이든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나와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운명 소식 보겠습니다. 체인지. 자, 변화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삶의 변화, 성장, 전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변화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의 시간, 금전, 에너지를 나에게 공유하고 또 타인에게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다양함을 받아들인다라는 건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언가를 품어줌으로써 쓰니까 뱉고 달콤하니까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포용을 하게 되면서 큰 전환점을 겪게 될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 포용을 했으니까 배제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기술, 경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존의 생활 방식, 업무 방식을 바꿔 나가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새로운 시도가 아주 잘 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게 관계이든 어떤 새로운 관점이든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이든 받아들인다라는 거거든요. 연구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깊이 탐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시도도 해보게 되면서 그게 변화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변화라는 건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기 전까지는 두려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변화이고 새로운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 과정 동안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 하지만 해봤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네.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네. 괜찮네. 더 좋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달려나가고 있어요. 이 변화 속의 모습을 보면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고 있고요. 계속 기술과 나의 능력을 연마하고 있고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장인의 정신으로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든 내가 뚫고 나가겠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건 분명히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갈고 닦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상황적인 변화까지 이어지게 된다. 정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펜타클 8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집중, 몰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든 어떤 기술을 작업을 하시든 뭐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집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끈기와 인내심, 성실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해내고 있고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속도, 성장하는 속도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주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세 번째 운명도 이어서 볼게요. 야, 성장 카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랑. 나의 일에 대한 사랑, 관계에 대한 사랑, 모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성장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성장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장, 발전, 그리고 확장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지금 다 같은 의미만 나오고 있어서 비슷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바래요. 자, 어쨌든 이 성장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과 외부적인 확장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확장이라고 한다면 사업, 관계, 재정 등 외부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확장되고 성장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한다, 나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게 된다,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풍요까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개인적인 성장으로 들어가면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든 기술, 정신적인 면, 이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 자세로 인해서 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게 되고요. 약점을 보완하면서 강점을 발전시킨다, 성장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나가니 이것은 나에게 변화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로 성장과 발전, 확장이 이루어지는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계속 투자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 투자한 것에서 성장과 확장, 발전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관계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사업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금전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확장,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또 관계에 좋은 이미지도 구축하면서 노력하고 있을 텐데 이것은 정말 긍정적인 생산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펜타클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으로도 이익이 있습니다. 로또처럼 큰 대박을 이루는 금전이 아니라요. 안정적인 금전은. 내가 좀 불안하고 걱정됐어. 근데 그 걱정이 싹 사라질 만큼 금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지속된다, 발판이 생긴다, 흔들림이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먹고 살만한 부분에서 안정과 또 꾸준한 성장, 꾸준한 이익들, 금전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장, 확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성장의 속도로 보면 느릴 수 있어요. 왜냐면 펜타클이잖아요. 흙이 요소예요. 땅이 요소예요. 땅은 어떻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맞아?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뭔가 눈에 띄게 딱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아니고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카드가 좋게 나와서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성장의 속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느리게 너무 가고 있다. 타인들은 다 앞으로 먼저 나섰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양보다 질입니다, 지금. 질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부 관리도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땅에 영양분이 지금 골고루 있는 상태여서 결국에는 열매로 자라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내실을 너무나 잘 다지셨고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정말로 잘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미래에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에 속지 마라. 그 속도 때문에 내가 못한다, 내가 능력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 생각 당장 마무리해라. 그리고 나의 성장에 집중해라. 내가 뭘 더 흡수할까? 내가 이런 단점이 있네. 어떻게 강화시키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꾸준한 성장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기반이 아주 단단해서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언도 이어서 볼게요. 조언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세 번째, 나에게 도움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거든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올 거예요. 그걸 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변화도 들어오고 또 관계에 대한 좋은 주변 운이 좋다고 하죠. 관계 운도 좋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잡기만 한다면 눈에 떡하니 올 거예요. 자, 좋은 기회야. 받을래? 하고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잡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잡기만 한다면 변화는 당연히 이어지고 성장도 당연히 이어지는 정말 자연스러운 흐름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요. 어떤 식의 기회냐면 솔깃할 만한 기회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 이런 방법 써볼까? 이거 굉장히 좋잖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장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떡하니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기회가 온다면 잡기만 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떤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배움들을 내가 찾아 나서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간단한 조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쭉 나아가시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루를 잘 보내는 거 되게 별거 없거든요. 하루를 잘 보낸다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전기장판 딱 틀고 잠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진짜로 실행하고 자면 만족되는 하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하루에 정말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말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정도 소소한 행복을 누려가면서 편안하게 그냥 유지만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또는 별거 없지만 무난한 하루하루 속에서 행복을 느껴라. 아, 나 이 정도면 행복해.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난 편안해. 이런 마음가짐 있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라.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잡으면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면 잘 될 거다. 딱 이런 메시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은 굉장히 오지라퍼예요. 오지라퍼. 오지라퍼는 뭐죠? 타인에게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요, 관심이 많으니까 인맥도 넓어요. 얕을 수는 있어요. 그 관계가 얕을 수는 있지만 알고 지낸다라는 거거든요. 좋은 말 서로 건네주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도 크고요, 마음도 커요. 그리고 막 챙겨주려고 해요. 그리고 표정도 안 좋잖아요. 무슨 일 있어? 괜찮아? 하면서 관심을 막 줍니다. 이런 분들 있죠? 아줌마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되게 수다스럽고 관심도 엄청 많지만 같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왠지 좀 즐겁고 뭔가 막 털어낼 수 있고 이런 에너지를 받잖아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 편하단 말이에요. 아줌마 같은 스타일들은.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고 내 속 이야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어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분들 곁에 두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또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력도 정말 좋고요. 챙겨주는 마음씨도 되게 커요. 그냥 겉에서만 챙겨주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챙겨주려고 해요. 먹을 거든 마음이든 또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 물건이 있다면 나 있어. 나 있으니까 너 줄게. 나 필요 없어. 하면서 막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도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팔로워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다거나 또 따로 DM으로 막 소통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학원 선생님이 굉장히 나에게 관심이 많고 따로 커피도 마시자고 막 해. 그럼 그런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알겠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들의 고민들. 근데 그 고민을 내 주변 사람들은 딱 답을 주지 않아. 해결책을 주지 않아.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서 또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해결해 본 적이 없어서 그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황한 적이 있어요. 아,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경험한 사람이 없네. 딱 나에게 삶의 조언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네.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나 혼자 항상 이겨내야 되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답을 구하고 싶어. 근데 지식인에 물어볼 수도 없어. 또 주변에 고민을 털어도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만 해. 그래서 나 혼자 끙끙 앓았던 부분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줄 수 있대요. 나 그거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큰일이 아니더라. 나중에 돌아보면 경험이더라. 하면서 정말 어른스럽게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줄 수 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좀 너무 오지랖보이고 나에게 관심도 너무 많고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곁에 둬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해결해 준대요. 왜냐면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았거든. 또는 나와는 다른 행동력을 가지고 살았거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해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해낸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나에게 건강하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더 배우고 깨닫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장소인데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다. 또는 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뭔가를 보면서 상상을 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도움이 된다라는 건 그런 장소에 가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뭘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탐구고 연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도움이 된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장소, 그런 질문거리들을 주는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양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막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깊이 파고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장소에 가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있는 장소겠죠? 결국에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색다르게 내가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카페도 될 수 있고 또 미술관. 요즘 좀 자극을 많이 받으라는 카드가 나와서 문화생활하는 장소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상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자극을 많이 받아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배우고 경험하고 깊이 탐구하고 느낄 수 있는 장소면 오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배움이 필요할까? 그럼 그 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